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부총장이라고 해서 논문 작성에 대한 능력이 훨씬 뛰어나서 여기에 서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쩌면은 이번 이 강의를 핑계로 사실 대학원생 여러분들을 좀 한번 이렇게 좀 만나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은 가급적 얘기를 안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여기서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논문을 그동안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신 분? 있으신 분? 그러면 한 분 계시네? 두 분. 어떤 논문을 쓰셨나요? 예? 저기 과목 속에서 저기 뒤에 분은 같이? 과에서.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제가 유학을 가서 논문 쓸 때 그 지옥 같은 생활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어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또 운이 좋게 빨리 대학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운은 좋았는데 남들이 이미 한 공부를 더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힘이 드는데 논문까지 이제 써야 되다 보니까 학부 때 논문을 안 쓴 게 너무나 사실은 그 당시에 좀 후회도 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논문 쓰는 어떤 그런 훈련을 이렇게 전혀 못했을까 참 그때 굉장히 그래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석사 논문보다 박사 논문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석사 논문 쓰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석사 논문을 쓴 사람들은 박사 논문 쓰는 것이 이미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은 논문 잘 쓰셔서 박사 과정에도 여러분들을 진학하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의 CEO들을 석사 과정에 야간에 들어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못해 그냥 석사 과정에 야간에 다니지만은 박사 과정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제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두 사람을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기업체 CEO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분은 CEO로서 해외 출장 다닐 거 다 다니면서도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까지 사실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닌데 참 노하우 그리고 팁이라고 우리 임선현 선생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다니시면서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는데 아마 논문을 쓰는 것을 굉장히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일과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기안 작성, 기획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보신 분들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곧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 관리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와서 또 공부를 뭔가 지도교수를 통해서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대학원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은 학생과 교수는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원 강의할 때는 절대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토론 같이 하고 학생들도 제가 토론에 참여를 안 하면 벌점을 주는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대학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럼 그 공부를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러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 일정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여기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학교 일정보다는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에 있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듯이 석사 논문을 잘 쓴 사람은 박사 논문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박사 논문 두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석사 논문 잘 쓰면은 그걸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박사 논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혼자 쓰지 말고 동료와 같이 쓰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이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외로 지루한 이 과정을 혼자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문 쓰다가 이거 논문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논문 때문에 대학원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료와 같이 논문을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 가장 좋고 그리고 동료와 같이 함께 노력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혹시 또 석사 논문을 써본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제 어줍지 않게 석사 논문만 쓴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사실은 지도 교수님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1년 조금 앞에 졸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전문성이 있을까? 너무 그런 선배 의지하지 말고 지도 교수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논문 작성법의 기초다지기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소개한 것 중에 제일 위에 보면 여러분들 논문 작성법에 대한 그 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참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 보내기 위해서 과연 그와 관련된 책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던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우리 아이를 두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까? 자녀 교육에 관련된 전문서적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요즘 와서 새삼스럽게 거꾸로 다 키운 다음에 이때 왜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지 않았을까? 내가 읽었으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논문 관련된 책을 꼭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꼭 책을 한 권 여러분들이 사서 동료와 같이 한번 꼭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전공별로 그 대학마다 전공별로 논문 작성 요령을 지침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있는지도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보니까 학교의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진 논문 지침 요령을 보니까 다 수정을 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자, 논문 준비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학원 들어오자마자 빨리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대학원생들이 아니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논문을 벌써 씁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쓰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정보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하고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차이는 동양 사람은 대개 귀납법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서양 사람은 연역법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때 다 관련 정보를 모아놓고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그다음부터 이제 가다듬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개 동양 사람들의 이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우선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뭐 지금 이미 여러분들 시간이 지난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적어도 1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들어가서부터는 야 이제 방학인데 뭘 할까? 방학 동안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빨리 논문에 관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지만은 어쨌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논문 지도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논문 주제를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논문 주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논문을 한번 우리가 써본다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목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빨리 논문 통과해서 석사 학위 빨리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기왕 논문 쓰는 것,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학원 이상의 여러분들이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 대학원 나왔습니까? 그럼 논문은 뭘 썼습니까? 전공은 뭡니까? 대개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문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쓰면서 공부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근시안적으로 그냥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 빨리 내가 석사 학위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짧은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두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은 빨리 뭐든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논문 주제에 대한 적절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학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대학을 4학년 공부를 하고 졸업해서 취업을 할 때 학생들은 대개 취업을 언제 고민하냐면은 4학년 2학기 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저는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졸업 이후에 내 인생의 직업으로서 나는 어떤 진로를 가져야 할 것인지 이걸 4년 내내 고민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일을 4학년 2학기 때 방학 끝나고 이제 좀 고민 좀 해볼까?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정말로 그건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논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이 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또 팁을 좀 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논문을 이제 써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논문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첫 자를 내가 뭘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경험을 하셔야 실감이 좀 나실 텐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첫 자를 무엇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될까? 참
그 쓸데없는 고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강박관념에 빠져서 하나를 정하면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 주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몇 번이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 주제는 좋지만은 논문으로서 완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상황들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주제를 바꿔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강박관념으로 딱 한 가지만 이렇게 결정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두세 개 좀 대안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찾는가? 이것도 얘기 안 하면 참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니까 그건 뭐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런 팁 없이 여러분들이 막상 혼자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이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참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문 주제를 일단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빨리 준비하는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쓸데없이 논문 몇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사를 해서 읽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납법적으로 뭐 필요한 정보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 자료가 많이 있어야 돼. 자료만 쌓아놓고 흡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다 보면은 하나도 쓸모없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면역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주제를 쓸 것인가 가상으로 정해놓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일단 자료 많이 모아놓으면 뭔가 나는 1차적인 준비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흡족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선배들의 여러분들 논문 우선 제목만 알아보세요. 제목만. 절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선 선배들이 그동안에 논문을 쓴 그런 여러 가지 논문지들이 아마 지도 교수님 방이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그 리스트를 보는데 이것도 10년치 볼 필요 없습니다. 최근 3년치 정도만. 너무 과거 오래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최근 3년치 정도만 아니면 한 5년치 그 제목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그 나온 어떤 논문 중에 우리나라 주요 몇 개 대학의 석사 논문 또는 박사 논문 내가 뭔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분야에 이 제목만 또 찾아보세요. 절대로 다 열람해서 복사할 필요 없습니다. 제목만. 그래서 제목만 여러분들이 한 3개 내지 5개. 조금 더 이제 전문성 있는 관련 학회지를 한번, 교수님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쭉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 웬만해서는 다,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논문 쓸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환경은 그런 면에서는 참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최근 3년에서 한 5년 정도. 그래서 너무 많은 주제를 절대 뽑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 3개 내지 5개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찾는 순서는 최근부터 과거 10년치 찾으라니까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지 말고 역으로 최근 거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줄이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논문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영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설책을 읽을 때도 소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논문을 쓸 때도 이제 이 논문의 제목,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논문은 1차적으로는 이 주제, 제목으로 통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수들은 논문 심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논문 여러분들이 몇 달 걸려서 여러분들이 썼어도 여러분들 논문 읽어보는데 제 생각에는 한 1시간 반이면 다 파악합니다. 여러분들 몇 달 걸려서 논문 쓰셨지만은 이 논문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1시간 반만 정독하면 체크가 웬만해서는 다 됩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몇 달을 고생해서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냐고. 직업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수없이 많은 논문을 지도하고 또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눈이 생기는 거죠. 제일 처음 보는 게 바로 이 논문 타이틀입니다. 제목. 이 제목이 주는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시사성이 있는지, 미래지향적인지, 독창성은 있는 것인지 이걸 가장 많이 봅니다. 이거 보면은 대개 50% 이상은 이미 논문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논문 이 제목이 중요하다, 주제가. 자, 이 주제는 처음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작성한 내용 때문에 주제를 조금씩 또 바꿔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복수 이상의 논문 제목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논문에 대한 1차적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주제를 찾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가난한 최근의 논문부터 그리고 많은 논문을 다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은 뭐 다 찾는데 뭐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도 상관없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회지 그리고 주요 대학 그리고 자기 지도교수의 그동안에 거쳐간 선배들의 논문 제목만 우선 보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주제를 물론 정하고 논문을 준비하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공부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해도 여러분들 끝이 없습니다. 이 끝없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어떻게 정보를 다 수집하고 다 읽고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천만에 처음서부터 미력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련풋한 좀 여러분들이 모자라지만은 미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제목들을 보다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어렴풋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발췌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주제를 임시 주제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이 임시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논문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해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이 주제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한 이 주제가 어느 정도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특히 지도 교수님하고 빨리 상의를 하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그냥 자기 식으로 무조건 진행하지 말고 이 논문 주제가 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적절한 어떤 그런 주제인지를 꼭 확인을 받으세요. 자, 또 지도 교수님이 확인을 해줬다고 해서 이거는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이 주제를 변경해서는 안 돼. 절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임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강박관념 가지고 꼭 그걸 고집 피울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논문을 이렇게 쓸 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이 시간의 낭비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특히 여러분들은 주경 야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가장 많은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대개 관련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 자료를 찾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주제 또는 부제를 다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제를 다는 이유는 논문의 주제가 너무 이렇게 거창하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하면은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가 바보가 되기 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논문을 쓸 때 보면은 논문의 주제의 특성상 포괄적으로 많은 어떤 그 적용 범위 또는 어떤 그런 그 가치의 어떤 그런 그 뭔가 범위가 굉장히 큰 게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좁은 어떤 그런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성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후자를 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제를, 자, 이 주제지만은 이 주제 중에서도 내가 좀 더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내가 논문 주제를 정한다는 어떤 주제가 좋을까?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하면은 더욱더 관련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데 유리합니다. 자, 이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대충 비슷한 거 보면 이건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저만 그냥 무슨 고기 잡듯이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쌓여있는 모습만 봐도 그것만 봐도 굉장히 흡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언제 다 읽지?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읽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걸 모았을까? 이제 쓰레기통에 넣을 때 이제 더 화가 나죠. 그래서 반드시 주제를 정했으면 조금 더 세부적인 부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서 그래서 좀 더 밀접한 어떤 정보를 찾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어떤 도서관 검색이나 자료를 찾을 때는 자기가 어떤 그 쓰려고 하는 주제나 부제를 확실하게 이 머리에 인식을 시키고 각인을 시켜놓고 찾아야지 찾다 보면 자기가 논문 주제를 내가 뭘 썼더라? 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만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자기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불안하면은 두세 개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에 관련된 정보가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빨리 버리고 빨리 찾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하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국회 도서관에 뭐 다 이제 검색하면 논문이 다 이제 아마 검색이 가능하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제만 이제 알기 위해서 제목만 파악을 했는데 뭔가 조금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목차나 서론만 복사하세요. 네? 목차나 서론만 복사하세요. 절대 본론과 결론을 복사하지 말고 서론 부분만 복사를 하세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내가 할 때 빨리 복사 다 해야 시간 절약돼. 쓸데없는 생각 하시지 말고 서론만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몇 달 걸려서 쓴 논문도 집중해서 보면 1시간 반 정도면 여러분들 대충 논문 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주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서론만 봐도 대충 다 합니다. 서론만.
서론만, 주제하고 서론까지만 보면은 대충 이 논문의 가치는 한 7, 80%는 대개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만큼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뭔가 가고자 할 때 이 방향이 안 맞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논문을 복사하는 것도 내가 쓰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다 겪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겪어야죠. 서론 부분만 복사해서 여러분들 절대 이것도 한 20, 30개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특히 서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독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할 일을 이미 논문을 쓰는 사람을 미리 해놨어요. 뭐냐면은 선행 연구, 이미 기존에 연구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여기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독창성입니다. 모방이 아닙니다. 자, 자신만의 독창성을 찾으려면은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논문을 비판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판도 해본 사람이 요령이 있지 안 해본 사람은 글쎄 우리가 토론회 할 때도 상대방이 저렇게 치고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받아쳐야 될까? 안 해본 사람은 순발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토론 수업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병행해야 되는 게 한 가지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해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플러스 다음에 바로 해야 할 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도 안 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주장, 어떤 그런 것들을 우선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비판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논문의 서론 부분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좀 이따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서론에 보면은 논문 작성의 의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미 서론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걸 미리 이런 걸 알았더라면은 엄청나게 제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의 고질병, 자기가 고생한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 고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베풀어줘야 되는데 너도 고생 좀 해봐라. 나만 하기 억울하다. 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사소한 것이지만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또 우리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바람직한 어떤 그런 시간을 많이 쓰는 게 국가 발전에도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만 고생하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우리 후배들 또 후세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게 하지 않는 게 우리 모두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또 경험하신 내용을 다음에 후배들한테 꼭 전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논문 주제는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지도 교수님하고 이미 약속을 한 건데 야 이거 바꾸면 어떻게 할까? 지도 교수님 또 뭐라고 얘기 안 할까? 이런 걱정 절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논문 제출 시간이 다 임박했는데 또 주제를 바꾸겠다고 꼭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논문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한 달 남겨놓고 논문을 무슨 시를 쓰듯이 그런 생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논문 주제를 바꾸겠다고. 그래서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까도 그랬지만은 이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하시고 미리미리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항상 높이 평가해서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바꾸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100명이 되나요? 제가 한 100장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자, 나눠드리는 그 사이에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의 애환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정신이 몽롱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자기가 쓴 글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면 너무 잘 보여야 하는데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지금 무슨 글을 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루하고 논문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문, 특히 자기가 쓴 글을 한번 경험을 해 보세요. 왜 내가 쓴 글을 내가 수십 번 읽는데 왜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쓰고 있는 내용이 왜 이렇게 잘 안 보일까? 역설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곧 이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논문 구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 구성.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논술형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도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답안지를 작성한 것을 외워서 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방식입니다. 채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시 하나 틀리고 맞고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어진 질문에 원하는 답의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우선 뼈대부터 봅니다. 이 뼈대부터 먼저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뼈대만 외우면 됩니다. 뼈대만 외우면은 살을 붙이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서 야 조금 이게 살을 붙이는데 좀 미흡하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격을 생각 안 하고 살만 붙이는 데만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잘 썼지만은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지가 잘 안 보입니다. 핵심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논문을 작성할 때도 이 방법을 제가 꼭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나눠드린 거 보면 논문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보면은 서론,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1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차 분류 또는 대분류라고 하죠. 대분류. 사실 연역적인 방법은 이런 접근 방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논문을 쓸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이제 관련 책을 보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대분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무엇을 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분류를 했으면은 앞뒤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분류를 했으면 항상 관계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만은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못 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쓰는 문장인데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런가? 전체를 먼저 보고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치우치다 보니까 전체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많이 뺏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 소개해 드렸으니까 밑에 박스에 보면 자, 서론.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기한을 하거나 기획서를 작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실 때의 요령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기획에서의 기본 방법은 너무나 잘 아시는 뭡니까? OW, 1, H. 자, 저는 회사 다닐 때 제가 항상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저도 모르게 기한을 작성할 때 그 구조를 잊어버리고 제가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OW1H를 써서 제가 유리 밑에 이 종이를 끼워놓고 스스로 제가 점검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론을 보시면은 자,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분석하고 서술할지를 쓰는 게 서론입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아까 여러 번 강조했던 굳이 본론이나 결론을 다 복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서론 부분만 복사를 해서 거기에 서술한 이 내용만 잘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는 어떤 또 허점이 있다. 나라면은 요걸 어떻게 조금 보완 또는 수정 이렇게 대체 이런 것들을 뭔가 나의 독창성을 여기에서 좀 발휘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영감이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방법은 책을 한 권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거기에 뭘 핵심적인 무슨 영감을 얻어서 논문 쓴다? 아무리 여러분들 해본들 시간 부족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그런 책을 통째로 다 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논문 쓰는 게 이렇게 힘이 들까? 그건 바로 논문 작성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은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요 내용은 선행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살짝 하나 빼서 그래서 두 번째 순서로 이론적 배경과 접근 방법이라고 그냥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내용은 서론에서 한 그 내용 그대로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생긴다라면은 서론 부분만 많이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그 부분만 열심히 보시면은 의외로 시간 엄청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혼자 하지 말고 두세 명이 같이 하세요. 저는 지금도 박사과정에 있는 한 5명이 있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제 옆방에 그 회의실에 와서
같이 와서 하라고. 왜? 그래야 서로가 거울이 됩니다. 나는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바둑의 훈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둑의 훈수 효과는 뭡니까? 똑같이 바둑을 9국밖에 못 두는 사람이 셋이 있는데 두 사람은 대국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옆에서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 보일까요? 직접 바둑을 두지 않는 제3자의 입장에서 관전을 한 발 물러나서 보는 사람이 잘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허점도 여러분 스스로는 잘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교차해서 여러분들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서론에 이어서 본론은 뭔가? 본론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론에서는 주로 선행 연구들을 그냥 소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의 석사 논문. 이제 여러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장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인용하고 잘못 논문 작성하다가는 오히려 요즘은 논문 안 쓰고 그냥 그런 꼬투리 안 잡히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밝혀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치 자기의 고유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비윤리적으로 이제 지적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론 부분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존의 모든 지식인들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획기적인 발상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앞서 연구한 사람들의 내용을 검토한 그 위에 자신만의 생각을 거기에 새롭게 이제 해서 독창성을 한번 유감없이 발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걸 한번 규명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의 제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뭡니까? 반드시 증명을 해서 보여야 됩니다. 나의 주장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자기가 앞서 이미 제시한 많은 주장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첨가 또는 대체해서 이것들을 토대로 뭔가 주장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남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본론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논문을 한 번도 작성을 안 해본 분들을 지금 내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자, 그 다음에 결론은 맨 밑에 있듯이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일반화 또는 추상화된 함의를 기술한다. 이 결론에서 또 이 초심자들의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결론하니까 서론이나 본론에서 썼던 문장을 끄집어다가 또 다시 재탕, 삼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에 쓰는 내용을 본론에서 썼던 문장 몇 개를 요즘은 얼마나 가져오기 쉽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데 요즘은 정말로 편집 기능이 있어서 저장 기능도 있고 너무 편하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하필 그때 일본말로 이제 와프로라고 하는데 워드 프로세스에 이제 우리 노트북 기능이 살짝 있었던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밤샘 작업을 했는데 가다가 전원을 탁 건드려가지고 빠져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시행착오를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정전이 되면 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장 기능이 이게 없어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우리 때는 논문에 필요한 어떤 인용 하나의 어떤 문구나 문장은 그 논문 카드가 있습니다. 요걸 하나하나 전부 다 씁니다. 카드 한 장에 내가 필요한 어떤 인용 문구 이런 내용을 카드 한 장마다 별도로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는 이 출처가 어디인지 이걸 전부 다 명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카드에 이제 내용이 압축되어 있죠. 이걸 이제 나중에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내가 이걸 엮어 나갈 것인지를 카드를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쭉 줄거리를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뭔가 될 것이다. 수없이 이제 이쪽으로 넣었다 저쪽으로 넣었다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원래는 저희들이 그렇게 논문을 이제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 PC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편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해서 나중에 장관이 될 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항상 쉬운 것에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합니다. 자,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단순하게 다시 재소개하는 것이 본론이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슬쩍 하다가 앞뒤에 그냥 토시만 좀 바꿔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소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면서 제일 우리가 금기시해야 할 것은 아까 소개드린 서론에 보면은 이미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의 소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의 90그 이하는 생략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내용이 원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갖다가 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한 번 잘못된 거는 페이지도 잘못된 거는 계속 여기서 쓰고 저기도 쓰고 하다 보니까 계속 논문 심사하다 보면 똑같은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남이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 내용이 논문 또 원저자의 어떤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과연 논문을 쓴 사람의 어떤 판단처럼 그런 의도로 이 사람이 썼는가를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고 모양은 갖춰야 되고 시간은 없고 남이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마치 자기가 읽은 것처럼 인용하는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 읽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인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꼭 확인 정도는 이 내용이 정말로 있는가 확인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찍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늦게 준비하면 언제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것까지 언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논문 그냥 학점 하나 따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일부러 교수들이 골탕을 먹입니다. 전부 다 인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뒤에 보면 이제 참고문헌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인용한 그 리스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물어봅니다. 정말로 읽었느냐? 제가 유학 시절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도교수 논문 심사위원들이 참고문헌 어떤 사람은 그냥 석사 논문에 그렇게까지 인용할 필요 없는데 자랑스럽게 했다가 하나하나 이제 묻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읽은 게 없는데 그냥 리스트가 많으면은 열심히 한 것처럼 포장을 너무
거짓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석사 논문에서 그렇게까지 무슨 100권이 넘는 참고문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논문의 질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꼭 확인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논문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론, 본론, 결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이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의 역할이 뭐고 앞뒤 관련성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해하고 논문 쓴 사람들 나중에 지적해 줄 때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꼭 이겁니다. 자, 서론에서 원래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본론에서는 뭘 써야 됩니까? 결론은 뭘 써야 됩니까? 제가 꼭 질문합니다. 왜?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고 썼기 때문에 본인이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확실한 그 원래의 취지, 목적, 기능을 확실하게 인지를 안 하고 대충 그냥 쓰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쉬우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아는 것도 확실하게 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서론에서는 다시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 표준화되어 있는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또는 1차 분류, 2차 분류를 여러분들이 요걸 개통도를 꼭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또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논문을 한 번도 이제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학술지의 논문, 주요 대학의 논문, 졸업 선배들의 논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 참고로 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잘 된 것 딱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세요. 하나를. 이게 나의 논문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 골격에서 내가 여기서는 뭘 좀 살짝 좀 뺄까? 내가 여기서 뭘 좀 집어넣을까? 이 골격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뭐 쓰겠다고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남의 좋은 그런 본보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좋은 어떤 논문 하나를 이렇게 아까 그 골격처럼 서론, 본론, 결론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또 중분류, 2차 분류에서 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자, 과연 이 세계적인 유명한 이 학자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썼고 어떻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했는지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배치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전체를 윤곽을 골격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상 부분만을 보지 말고 전체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가 지금 부분은 전체의 어디를 내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지를 항상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분적인 내가 오늘 이 문장 몇 개를 좀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이 생각만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참고로 자신의 논문의 어떤 구성, 그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이 빨리 짜놓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고정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조금씩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팁이라면 팁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놓고도 내가 이걸 어디다 놨더라. 이거 찾는데 이게 청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있는 거 저쪽에 갖다 놓고 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왜 정리가 안 되지? 생각해 보면
뭡니까? 버릴 건 버리고 제자리에 놓을 건 제자리에 놔야 소위 정리정돈이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걸 없애면 비어있으니까 화나죠. 근데 다른 데 또 갖다 놓으면 거기는 또 어지러워지는 걸 모르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이제 수집을 했으면은 항상 보관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파일 박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아까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있으면 우선 박스 3개를 놔뒀어요. 사실 결론은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서론, 본론, 그리고 서론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면은, 요 분류된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틈틈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 논문 이 사람은 저기서 뺏겼고 이 사람은 저기서 뺏겼기 다 나옵니다. 이제 같이 이렇게 다 조합해서 보다 보면은 야,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또 따라합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자, 파일 박스를 좀 몇 개를 준비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기 쉽게 분류를, 아니면 이제 서가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렇게 넣었다 빼기 이렇게 쉽게 이제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자료의 출처를 여러분들 항상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료 출처가 귀찮으니까 안 하다가 남의 글 인용하고 인용 표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의 그 소개된 글을 내가 여기다가 좀 갖다 쓰는 게 좀 자존심 상한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쓰는 게 좋은 논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는 저의 이제 한 가지 요령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개 보면은 많이 인용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자료 리스트를 먼저 이렇게 쭉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고유 번호를 이렇게 매깁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를 매겨서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인용된지를 고유 번호 그리고 몇 페이지,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PC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그 참고문헌 리스트를 쭉 이렇게 하고, 그건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유 번호를 매겨놓고 일일이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요거는 제가 아까 저기 논문 카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요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소스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출처가 이게 모호할 때는 나중에 귀찮아서 이제 아예 그냥 에이 이거 하나 누가 보겠어 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는 항상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거예요. 자, 전체와 부분에 명확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방법도 썼습니다. 집에 논문 쓰는 동안만큼은 화이트보드 큰 걸 이렇게 하나 좀 해놓거나, 아니면 큰 그 이면지에 이 논문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항상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이렇게 전체를 항상 이렇게 조감을 해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 부분에 썼지? 그리고 일정 계획을 짤 때에도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순서를 정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 보드나 아니면은 벽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이 골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화이트보드를 쓰게 되면 언제든지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방법을 권장하냐면은 오늘 저녁에 열심히 밤새워서 연애편지를 썼는데 아침에 보내려고 다시 한번 쓴 글을 보니까 유치해서 못 보냅니다. 예? 아니, 저녁에 열심히 나는 모든 미사려고 다 동원해서 모든 표현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조합을 잘해서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야, 이거 도저히 유치해서 못 보내겠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볼 때하고 아침에 볼 때가 또 다르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내가 이거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쉽게 수정이 좀 잘 될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쓰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논문 이제 서서히 가다듬기를 해야 되는데, 자, 제일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 잔뜩 여기저기서 인용은 했는데, 앞뒤 연결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무더기를 전부 다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전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게 이거를 전부 다 인용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통째로 문장을 막 이렇게 갖다가 이제 띄어다가 이렇게 놓긴 했는데, 뭔가 우리가 물 흐르듯이 논리적인 어떤 그런 서술 전개가 원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잘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앞에서 똑같은 문장을 인용했는데 또 뒤에다 똑같이 또 이렇게 재탕해서 쓰는 사람, 그리고 앞뒤가 논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문장들, 이런 것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누구나 논문을 쓰다 보면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너무 많이 똑같은 걸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똑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 서로는 서론대로 문장마다 서로 앞뒤 연결이 제대로 잘 됐는지, 그리고 이제 글을 안 써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필요 이상으로 접속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장이 시작할 때마다 접속사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뒤 어떤 그런 그 글의 어떤 흐름이 이게 앞뒤가 연결이 이제 안 돼서 이게 무슨 섬같이 드문드문 띄엄띄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서론, 본론, 결론 각각의 내용에서도 그걸 고민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서론 끝 무렵에 가서는 다음 본론으로 넘어갈 때 서론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이제 다음 본론을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서술도 필요합니다. 대개 보면 그런 친절한 안내가 없습니다. 그냥 서론 뚝, 본론 뚝, 결론 뚝. 이게 앞뒤가 서론에서 썼으면은 서론 다음에는 뭡니까? 본론이 나오면은 우리가 미리 예고편을 해야 되죠.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본론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본론에 이제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라고 이렇게 끝에 한두 줄, 뭐 그런 어떤 수고를 조금 해주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전부 다 뚝뚝 잘라져 있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두 번째, 선행 연구는 단순한 소개가 목적이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연구는 소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 여러분들 표를 보세요. 그동안에 뭐 선행연구 뭐 했다 해가지고 표로 하나 딱 작성을 해가지고, 아니, 그거 소개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개를 마치 많이 하면은 내가 엄청 공부 많이 했다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소개와 동시에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판을 토대로 그 위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가설, 어떤 그런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 연구를 하는데, 단지 앞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 국내 문헌에는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미국에는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냥 소개만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는 소개를 하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앞에 이제 선행 연구,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설, 이것하고 앞뒤 연결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설문지를 이제 우리가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무엇을 위한 설문지가 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잘못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설문지를 만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 만큼 이거는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앞에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설문지를 만들 때도 항상 이게 서로의 어떤 앞뒤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 자, 이것도 하나의 제가 팁입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자신의 논문을 많이 보면 볼수록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줍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봐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항상 나무를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골격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그래서 골격만 유지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은 여러 가지 살붙이는 게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걸 시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로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골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살붙이기에만 너무 사소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나중에 수정을 할 때 근본적으로 골격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혀 다른 장소 활용하기.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자기가 익숙해 있는 책상에서 계속 똑같은 논문 보면 볼수록 신선미가 떨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제3의 장소를 갑니다. 제3의 장소에 가서 보면 똑같은 글이라도 저는 굉장히 남의 글처럼 잘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루한 과정입니다. 이 지루한 과정을 너무 익숙한 장소에서 자꾸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봐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걸 들고 전혀 다른 새로운 장소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거기에는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벽에도 아무것도 그림도 없는 그런 곳일수록 보니까 저는 더 잘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 자세입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논문을 써도 꼭 뒤에 가서 허둥지둥 시간에 쫓기면서 그것도 논문 인쇄하는 그 업자 찾아가가지고 내일 몇 시까지 했는데 오늘 최대한 시간 내가 언제까지 주면 됩니까?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유 있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실 이 논문 쓰는 것도 평소에 여러분들의 습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차질 없이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걸 꼭 몰아서 뒤에 가서 꼭 밤을 새워야 이게 뭔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능률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벼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좋지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벼락 공부해서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색을 하고 남의 의견을 일단 지금까지는 다 옳은 말이라고 그동안에 받아들였지만은 논문 쓰면서부터는 전부 다 이제 이걸 내가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 부정을 이제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는 정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에 쫓기지 않고 꼭 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자, 정직이 최선입니다. 절대 남의 글 인용을 할 때 정직하게 인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자꾸 아까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페이지라도 정확해야 되는데 남의 틀린 페이지를 또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다 보면 아마 스스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이쪽 잘못된 거 그대로 또 여기다가 또 베껴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서론 부분에서도 이제 다 소개를 했지만은 남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뭐든지 비판을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은 그냥 주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설득력 있게 우리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 논문을 쓰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평소에
회의를 할 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근거가 명확한 어떤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실력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논문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나만 이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억지 주장하면 돼. 이게 아니고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긍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주장에 나는 동의한다라고 하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된 내용을 소개를 다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소개한 이 내용은 박사 논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오히려 박사 논문에서 더 요구되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석사 논문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질 없이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정직하고 그리고 근거 있는 논문을 해보면은 아마 인생에 엄청난 성장한 것을 스스로가 아마 느낄 겁니다. 저도 제가 또 느낀 소감이지만은 논문을 한 편 쓰고 나서 세상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일단 해보니까 참 똑같은 글이라도 소설가가 저렇게 쉽게 쓰는 거를 나도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정말 그게 힘든지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하면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실력을 갖추어서 또 박사 논문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왕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기념으로 석사 논문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박사과정 가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논문만 잘 쓰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박사 논문을 통과해야 모든 게 통과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석사 정도만 나는 하면 그냥 대만족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왕이면은 더 한번 도전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문 작성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미리미리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바뀌어집니다.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제 마음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논문에 임하는 그런 어떤 준비 마음 자세 빨리 여러분들이 가동을 좀 해서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논문을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